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10시 30분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서 오늘은 양시장에서 기관의 이런 매수세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1.2%, 그리고 코스닥 0.6%, 코스피는 2,700선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자, 현 시점에서 이제 목요일 시장을 오늘 프로의 시선에서는요, 특별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이번 개편을 통해서 가상화폐 쪽과 관련된 부분도 좀 커버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신경 쓴 코너가 되겠는데요. 자, 오늘 이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디파이 농부의 조동현 대표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프로의 시선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스테이블 코인 제도권 편입, 지니어스 액트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니어스 액트, 지금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가 지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부통령이 가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는데, 이 대표님, 이번에 연방의회에서 발의된 이 지니어스 액트, 좀 개념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스테이블 코인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1달러를 이제 입금하게 되면 네. 그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1달러와 상응하는 한 개의 이제 코인을 발행해 주는 겁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는 USDT와 USDC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국경 없이 이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 근데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방식이 네.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달러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발행하는 구조가 있었고, 다른 구조 자체는 이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네. 이제 발행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테라 루나 사태가 사실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발행되었고, 이것이 사실 담보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사실 디패깅이 와서 이제 시장에 굉장한 혼란을 초래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본질 자체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로 이제 송금을 할 때 네. 굉장히 많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적어도 그렇죠. 한 3일 이상이 필요하고 네. 또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쓸모가 있다, 이 부분요? 그렇죠. 네. 쓸모가 있다. 기존에는 이제 은행끼리 뭐 스위프트를 통해서 이제 전송망을 전송을 했었었는데,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리고 더 확장성이 크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해볼까, 어떻게 규제를 좀 만들어 볼까라고 해서 이제 지니어스 액트가 나온 겁니다. 지니어스 액트를 좀 살펴보면요, 네. 재밌는 부분은 기존 금융 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좀 적용하고 있어요. 만약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요, 네. 지급 준비금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급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자산들을 담보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담보하는 자산 자체를 이제 달러 기반의 자산, 그리고 미국 국채를 이제 주로 구성을 해야지만 이제 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안정성을 높이는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안정성을 높여서 이제 소매 투자자들이 이제 피해를 입지 않게 좀 만들려고 하는 이제 법안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부분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일반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에 비해서는 좀 안정성을 담보로 하는 그런 코인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장점을 살려가지고 제도적인 그런 편입을 노리려는 그런 내용이 지니어스 액트다. 또 얘기 좀 해주셨는데요. 자, 만약에 이제 이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통과가 되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도 어떻게 보면 또 좋은 호재가 좀 될 수 있는 건지, 구조적으로 좀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이제 규제가 아직 통과된 건 아닙니다. 사실 5월 20일에 이제 상원에서 네. 이 입법 개시안을 통과시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원을 거쳐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제 2025년도 8월 안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통과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새롭게 이렇게 입법되게 되면은 굉장히 큰 기회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USDC를 발행했던 서클사는 네. 최근 IPO를 하겠다고 좀 그 공개를 좀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사실 이런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회사가 네. 계속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두 어떤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아시아권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서구권인데요. 네. 이 서구권에서는 사실 USDC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사실 USDT라고 하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마켓 점유율이 바뀔지가 굉장히 중요한 좀 포인트고.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이 미국 쪽에서 이거를 편입에 성공시키면 그 균형이 미국 쪽으로 좀 더 가는 겁니까? 균형이 갈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네.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USDT 같은 경우가 시장 점유율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USDC는 20% 언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이제 커질지,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들어오면서 기존 이제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한 좀 네. 절차를 밟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메타라고 하는 기업에서 네. 사실 오래전에 다임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네. 다임을 뜯어보면 결국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급 결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SEC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좀 이렇게 가름을 해가지고 네. 사실 접어뒀던 프로젝트인데 이거를 다시 꺼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 미국에서도 이 페이먼트 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좀 더 지금의 달러라든지 이런 통화의 그런 역할로서 좀 더 보편성을 띠게 된다. 또 얘기를 좀 해주셨고, 또 M7 기업 중에 또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니어스 액트는 이제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세부적으로 이제 명시된 내용을 보면 이제 뭐 100% 준비금이라든지, 그리고 투명한 회계, 여기에 감독을 하는데 이중으로 감독을 해서 조금 더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좀 더 까다로워지는 것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압박 요인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이런 것들이 넘어만 가면 기회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기회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 블록체인 기술과 그다음에 이 크립토라고 하는 산업 자체를 이제 투기성이 짙기 때문에 네. 사실 제도권에서는 굉장히 좀 거부감이 좀 컸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규제가 마련되면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기존 어떤 금융기관들도 이것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 확대 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모멘텀이 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요.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블록체인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단위 사실 규제를 받아서 좀 발행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리플이 대표적인 사례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통과되게 되면은 연방 단위의 이제 규제를 받게 되고요. 그렇다 보면은 결국 더 까다로운 규제가 있지만 결국 기관들도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장으로 좀 변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네. 사실 2021년도, 2022년도가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됐던 가장 큰 그 시점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그 2021년보다 훨씬 더 많은 한 20%에서 30% 정도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고 있어요. 근데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소매 투자자들이 네.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현재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헤지 펀드 같은 기관들이 참여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적으로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규제를 환영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 들어보면서 중간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하는 것이 좀 까다로워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회사마다 발행하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도 다양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뭐 달러, 유로, 원, 엔 이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게 다양해진다라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다양해질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네. 자기 자체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시작할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급 결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메타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로빈후드와 비자가 서로 이제 협약해가지고 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수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고 이것을 사용하게 될 텐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를 좀 유심히 좀 보면은 네. 결국
결국 중요한 거는 유통망을 어떻게 잡아가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 거래소가 지원을 해줘야지만 예. 클 수 있는 산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미 USDT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들이 지원하고 있고 예. USDC 같은 경우는 미국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가장 큰 거래소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원한다라는 것은 거기에서만 거래한다는 겁니까? 거기서 이제 다른 어떤 이종 코인으로 이제 변환할 때 이제 사용되고 예. 사람들의 입금을 받는 것을 USDC로 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코인과 관련해서도 지금 달러처럼 환율이라는 게 생기는 거군요. 그러면? 그쵸. 아, 그렇군요. 자, 지니어스 액트와 관련해 가지고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환시장이 또 다른 환시장이 코인 쪽에서 생길 거라는 부분도 좀 예측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에 좀 가장 좀 부합하는 코인이 가장 유리할 거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것 같은데 수혜가 예상되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 근거도 좀 간략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이제 확대됨에 따라서 네. 이제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를 할 것이고,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은 서로 이제 가치를 교환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지만 네. 사실 투자적인 면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적금을 하게 되면은 네.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이자를 수취하잖아요. 스테이블 그렇죠. 코인도 동일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예치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 이자는 어디서 오냐면 대부분 미국 국채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했을 때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에서 발생이 됩니다. 네. 근데 이 이자율 자체가 기존 금융시장보다 훨씬 더 높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원화를 입금하게 되면은 한 3%에서 4% 정도 되는 이자를 수취하는데 내려갔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하게 되면 한 7%에서 8% 정도의 수익을 와, 올릴 수 높네요.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고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그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중을 할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스테이블 코인 예치 상품을 제공하는 이제 거래소들이 이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거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이런 거래소들은 이더리움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제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래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니스왑이나 커브 파이낸스 같은 곳들이 있는데 네. 뭐 이런 어떤 코인들이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금융 상품들을 유통하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물 자산 토큰화라고 하는 RWA 섹터가 시장에서 굉장히 큰 좀 각광을 받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RWA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뭐 스토리 프로토콜이나 네. 아니면 다른 어떤 플럼 네트워크 같은 어떤 코인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회사들이 가장 그 규모가 큰 거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조금만 그러니까 워낙에 고금리라서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안정성만 담보된다면 여기에 돈 넣어놓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들었고. 그쵸.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궁금한 것은 마이너스가 되거나 손실을 그러니까 예금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가능성이 뭐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원래 가장 큰 리스크는 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의 사실 파산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규제로 보강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이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사실 리스크가 완화되는 효과는 있죠. 네. 그럼 여기에 또 준비해 주신 그런 내용 중에서 이제 뭐 중앙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라든지 뭐 크립토 스테이블 코인 발행 프로토콜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떠한 부분으로 제가 이해해 보면 될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 자체는 네. 테더사랑 이제 그 서클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이 두 회사들은 이제 IPO를 추진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유통하는 이제 중앙화 거래소 우리나라의 이제 다른 어떤 가상자산 이제 거래소들처럼 빗썸 같은 거 그렇죠. 말씀하시죠? 빗썸이나 예. 이런 거래소들처럼 예. 이제 외국에도 뭐 코인베이스나 뭐 바이낸스 같은 곳들이 있거든요. 이 외에도 사실 중앙화 방식이 아닌 좀 탈중앙화 방식으로 운영되는 거래소들이 있어요. 그 거래소들은 사실 코인을 발행해서 사실 자신들의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코인들은 사실 한국 거래소에서도 사실 그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코인들이 사실 시장에서 이제 각광받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서 탈중앙화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말은 지금까지 그 돈을 관리하는 기관이 정부 쪽과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정부가 아니고 그냥 일반 사기업이라는 얘기 말씀이신가요? 정확히 말하면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으로요? 네. 어떤 중앙화된 어떤 기관 혹은 어떤 단체의 개입 없이 네.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간 어떤 개입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이제 탈중앙화 이제 거래소라고 부르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 부분들 약간 좀 기본적으로 근본이 약간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또 질문 하나 궁금한 것은 이번 이 지니어스 액트와 관련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시장과 알트코인, 사실 이 두 가지는 안정성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비해서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시장에 대한 그쪽에 대한 영향력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에도 큰 영향을 좀 끼칠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네. 지금 현재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 자체가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투기 자산이었지만 그렇죠. 이제는 이제 금융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서 이제 많은 자금들이 이제 비트코인 ETF에 계속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차입하려고 하는 수요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비트코인은 그냥 가치 저장 수단이다. 네. 그래서 이게 공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상향할 것이다. 많은 참여자들이 시장에 들어오면 이런 논리였는데 네. 이런 어떤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수단이 인정받다 보니까 이것을 담보 대출하려고 하는 좀 수요가 늘어나고요. 그 담보를 맡기고 이제 가져가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의식이 많이 바뀌었네요. 그쵸. 비트코인이 이제는 좀 안정성 측면에서 되니까 담보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그럼 이들은 뭘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다시 알트코인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 자체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한 영향력까지도 안정성 측면에서 확장될 수 있다. 또 얘기를 좀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가상화폐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게 참 많았는데 짧은 시간 굉장히 쉽게 또 설명을 해 주셔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